자, 이제 바뀌는 전형 이제 공부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수시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정시로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 먼저 입시 전략입니다. 광명시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가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 고등학교 중에서 총 8개 학교에서는 바로 이렇게 가야 된다. 자, 진성고 제외하고 나머지 8개 학교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신 부가대별로 말씀드릴게요. 0.25 정도 단위로 끊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신 1.0에서 1.25를 맞은 아주 축복받은 학생이다. 만약 이런다면 자, 먼저 의예과나 약학과를 먼저 지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성한 라인을 교과 전형으로 먼저 잡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아마 서울대학교 직윤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2등까지 이제 추천을 주기 때문에 서울대 직윤을 종합 전형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남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6, 네. 그래서 5개 쓰다가 하나 남으니까 의치안에서 자연계열로 종합 전형을 하나 쓰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약학 계열로 뭐 6개를 다 쓰는 학생들도 있겠죠. 뭐 여기까지 꼭 써야 되냐? 서성한까지. 자연계열 학생들은 뭐 약학 계열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근데 인문계열 학생들은 사실 선택권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맞아놔도 그래도 아까 이제 그 심리학과 갔던 그 학생은 중앙대학교까지 썼거든요. 1.1 맞아도.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은 확실히 선택권은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예과를 보면은 1.20까지 1.36까지는 이제 그 전국대학교까지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고, 수도권을 갈 거면 1.2는 꼭 맞아야 된다. 의예과를 갔을 때. 그 다음에 의대 2,000명이 만약 증원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겠죠. 그 다음에 약학과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1.2까지 한다면 차이과대학교, 전남대, 한양대, 에리카, 경희대, 중앙대, 연세대, 가톨릭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정도 등급을 맞아놓고 약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의예과로 많이 지원을 하는 경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윈터스쿨 하던 여학생 중에 약학과를 희망한대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왜 약학과를 선택하냐? 아직은 의사는 생각을 안 한다. 너무 힘들 것 같다니까.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되면 학생들은 생각이 좀 바뀝니다. 네. 그래서 1.2 정도까지 서울 수도권 안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수능 최저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약학과랑 그다음 의예과는 수능 최저의 기준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준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윈터스쿨 이런 데를 통해서 반드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에서 1.25는 어떤 지원 패턴을 보이고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출처는 진학지도 자료 쪽에서 가져왔는데요. 되게 희한한 게 내신이 높으면 종합전형 위주로 지원할 것 같은데 내신이 높을수록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자, 보시면 1.0에서 1.25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서 교과 4개 쓰고 종합 2개를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4개 쓰고 교과 3개 쓰고, 그래서 교과 중심으로 먼저 지원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신 등급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도 교과 셋, 종합 셋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교과 하나, 종합 5개 이렇게 쓴다. 원래는 여기 이제 한양대였겠죠? 뭐 다 떨어져도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어디 학교를 쓰느냐? 인문계열 학생들은 서울대 지금 받고요. 고려대 교과, 연세대 교과, 그 다음에 고려대 학업우수. 근데 사실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음영색으로 있는 건 종합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 거는 그냥 교과전형입니다. 그래서 한양대, 성균관대까지 이렇게 마지막에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은 하지만 종합전형 위주로 지원하는 패턴이 좀 더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학과나 의예과를 선택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1.25에서 1.5에 해당되는 등급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약학은 지원할 수 있지만 이제 의예는 의예과는 지원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1.25 밑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약학도 이제 서울 상위권, 경기 상위권 대학교는 좀 힘들고 지방까지는 그래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네, 여기 부분에 해당되면 1.6기까지 내려가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충남대, 경북대 이런 데는 약학과가 이 정도에 분포되어 있으니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랑 연세대학교도 지원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서성원 라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서울대를 이제 직윤을 아마 추천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밖에 지원할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학생들은 의치한 수까지 이제 자연계열로 이제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5나에서 1.5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지원 패턴을 어떻게 보이고 있냐면, 역시 인문계열에서도 교과랑 4개, 3개 쓰는 비율이 제일 많고요. 하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은 종합 6개, 그 다음에 교과 1개. 인문과 자연계열 패턴이 굉장히 상반되죠. 자연계열 학생들은 아무래도 의대, 치대, 한의대, 약학대 이런 데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학교는 인문계열일 때는 한양대까지, 그 다음에 종합은 서울대학교, 고려대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는 반대로 종합전형의 비율이 조금 더 높고 이렇게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내원생 쓰는 것도 의대나 약학이겠죠. 네, 그리고 내신 1.5에서 1.75에 해당되는 학생들. 자, 이제 약학이나 의대는 사라졌습니다. 교과전형에서. 네. 아시지만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성한 하위권 학과를 이제 지원을 하고요. 서성한은 이제 상위권 학교, 예를 들어서 공학 계열이나 아니면은 미디어 이쪽 계열에서는 1.5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하위권 학과들 화학과나 물리학과 이런 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경외시에서는 반대로 상위권 학과는 이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으로는 그래도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서성한 라인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 전략을 항상 짤 때 항상 먼저 교과 전형 라인을 먼저 잡고, 그리고 거기보다 위의 단계를 종합 전형으로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중경 외시 라인을 잡았는데 종합 전형 라인을 서성환이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로 만약에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생기부가 정말 좋아야 돼요. 그래서 2스텝 위로 갈 거면 생기부가 정말 좋지 않으면 좀 많이 말리고 있습니다. 네, 1.5에서 1.75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인문계열은 역시 교과를 좀 많이 쓰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역시 의대나 약대가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 그냥 일반 학과로 가야겠다. 그래서 교과 4개 쓰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근데 뭐 아니면 돈 것 같아요. 종합 6개 쓰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네, 그 다음에 1.75에서 2.0에 해당되는 학생들. 이러면 이제 중경내시 라인은 이제 좋은 학과는 물 건너갔고 하위권 위주로 지원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직도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살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 서성한 라인 여기를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쓸 때도 항상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입시 상담 때, 입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해 드리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등급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내신 점수에서 내신 등급 말고 네, 원점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 등급이 뭐 1점 이렇게 밀려나도 원점수가 막 95점이 넘어요. 그러면은 이런 학교를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합격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요게 만약에 너무 높다고 한다면 2점 초반에 해당되는 학생들 뭐 예를 들어 2.5 정도 되는데 원점수가 뭐 94, 95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학생들도 경희대, 뭐 중앙대 이런데 지원할 수 있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점수, 뭐 표준 편차, 과목 평균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온다. 특히 진성고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진성고에서 나 등급 안 나와서 망했다. 절대 아닙니다. 원점수가 좋으면 네, 그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전형에서는 건동, 홍숙 라인까지. 근데 문제는 이 정도 내신 등급 맞고 너 건국대 갈래? 좋아하는 학생들 많이 없겠죠. 네. 제가 이런 학생 이 정도 내신 등급을 맞았는데 건국대 얘기하면은 걔네들 인상이 벌써 안 좋거든요. 거의 대부분 뭐 서성어까지는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내신 1.5에서 2.0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뭐 인문에서는 교과를 2개 쓰고 종합 4개 쓰고 교과셋, 종합셋 이렇게 자연계열에서도 교과셋 그다음에 교과 2개 이렇게 그래서 1.5까지의 1.5 이내 자연계열이 1.5 이내면 확실히 교과보다 종합전형을 좀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 1.5에서 2.0까지는 그래도 이제 교과를 어느 정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인원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2.0에서 2.25에 해당되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도 되게 막 공부 열심히 막 되게 잘하는 학생들인데 되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얘네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네, 반에서 1등 거의 2등 하는 애들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막 건동홍수 라인은 하위권이고 국숭세당 라인 상위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상담을 한 명 드렸는데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국숭세단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네. 당연히 여기까지는 나는 본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점수가 높아야 된다. 하지만 원점수가 조금 낮은 경향이 있다. 그래서 3학년 때 원점수를 조금 더 올려주길 바란다. 자, 2.0에서 2.25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교과를 하나 쓰고 종합을 5개, 인문계열 학생들은.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교과에서는 국숭세당 라인까지 써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상향해서 지원하는 경향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과의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죠. 1점대 비율보다. 그래서 2점 초반이면은 내가 교과로 라인을 갈 수 있는 네,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라인보다 나의 눈높이는 조금 더 멀리 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연계열 역시도 인문계열 학생들의 패턴이랑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2.25에서 2.5에 해당되는 학생들입니다. 이러면 국승세단은 이제 하위권 학과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공학 계열은 안 되고요. 그냥 이제 순수 과학과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인문 계열에서도 뭐 사학과라든지 뭐 이런데 위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나 아주 라인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나 아주는 상위권 학과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건동홍수 라인을 그래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지원 패턴은요, 역시 교과 2개, 그리고 나 그냥 종합 6개 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수시 상담을 이제 신청을 받으면 너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니? 물어보면은 이제 종합 6개 다 쓸게요. 이렇게 하면 네, 난감하거든요. 자, 그리고 내신 2.5에서 2.75 이나 아주 라인 하위권, 그 다음에 가천, 인천 라인 상위권 이렇게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국승세단 라인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1년 전에 소환고에서 2.7 정도 해당되는 인문계열 학생이 홍익대학교를 종합전형을 붙었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 학생은 제가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아꼈던 학생이었어요. 왜냐면 수학이 1학년 때 많이 좋지 않았거든요. 수학이 5등급이었어요. 근데 홍익대를 갔어요. 왜 그랬냐면 2학년 때부터 제가 붙잡아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그 학생은 인문계열 과목은 다 그래도 잘했어요. 근데 수학이 5등급이었기 때문에 내신이 만약에 수학도 인문계열 학과 그 과목에서처럼 만약에 나왔다면 아마 그 학생은 경희대 이상 갔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수학이 좀 안 나와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 그래서 제가 면담을 하고 학생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기가 무엇이 잘못인지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너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솔직하게 얘기해라.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다. 그랬더니 수학을 공부를 안 해서요. 네, 왜냐면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고치자. 자, 많은 문제집을 풀지 말고 한 문제집만 풀자. 왜냐면 그 한 문제집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풀지 못한 상태로 학원에서 계속 다른 문제집으로 나가니까. 근데 그 학생은 수학 RPM 문제를 다 풀지 못한 상태로 그냥 다른 마크 시너지 나갔거든요. 그래서 너는 마크 시너지 이런 거 풀지 말고 선생님이랑 RPM만 풀자. RPM을 제가 5번까지 계속 풀게 했어요. 그리고 윈터스쿨 때도 이번에 제가 수학 좀 안 되는 학생들 있잖아요. 수학만 계속 풀게 했어요. 수학이 안 되면 다른 문제집 풀지 말고 그것만 계속 풀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제가 이번 윈터스쿨 때 수학 학생들마다 테스트를 봤을 때 한 15개 문제를 오늘 공부했던 범위에서 한 50개 문제를 공부를 했다면 한 15개 문제를 임의적으로 이제 문제를 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 10개 정도 틀렸던 학생들이 그렇게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3개까지 틀리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정도까지 제가 이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1학년이랑 2학년 학생들 중에 인문계열 학생들이나 아니면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 한 과목이 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원점수를 조금 높이면 이 정도 내신 등급대라도 충분히 종합전형으로 여기 이상은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교과전형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요 등급대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교과 2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나 아주 뭐 가천 이 정도는 쓰는데 종합전형으로 건동수 위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입니다. 자연계열 학생들 역시
자연계열 학생들은 종합 6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학생들은. 내신 2.5에서 3.0입니다. 네, 이러면은 가천 인천 라인에서도 약간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대, 한양대 에리카 교과전형에서 나오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국순대상 라인까지는 본다. 하지만 건동수습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역시 종합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1등급 때보다는 2등급 때로 갈수록 종합의 비중을 많이 늘리는 게 패턴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3.0에서 3.5에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이러면 가천대나 명지대학교는 학생부 내신만 보는 전형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면접이 포함되어 있는 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으로 조금 내신 등급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전형은 이렇게 내신 등급만 가지고 가는 전형보다 사실 내신 등급이 이렇게 3점 초반대나 중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면접이 반영되는 학교가 가천대학교, 명지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국sun대상 라인은 그래도 아직은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나 아주 라인까지는 그래도 생기부에 따라서 쓸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이 광운대학교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도 서류는 통과했지만 아쉽게 면접에서 조금 안 된 케이스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도 특징이 생기부 그 내신 등 과목에서 원점수가 일정 정도 수준은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신 3점대면 자 종합 6개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종합의 비중을 많이 늘립니다. 여기 이런 데는. 네, 그리고 3.5에서 4.0에 해당된다. 자, 교과 전형은 강남대, 수원대, 안양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라인은 가천, 명지 라인을 쓰자.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 인천대학교 라인까지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수원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없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수원대학교는 누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지 않냐? 아니요, 수원대학교는 교과 전형밖에 없어요. 내신 4.0에서 5.0이다. 그러면 수원대학교도 이제 내신만 반영되는 전형이 있고 면접이 반영되는 전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만 반영되는 전형은 좀 힘들고 면접으로 가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안양대학교도 내신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면접이 반영되는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교과는 수원대, 안양대, 성결대까지 하고 그다음에 안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양대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광명시 고등학교 8개 학교 내신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는 학교 위주 수시 전형 전략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광명시 고등학교에서 이제 제일 빡세기로 유명한 진성고등학교, 네, 진성고를 갔다.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다. 내가 용인 외대부고도 다닌다. 그다음에 경기 외고를 다닌다. 이런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점수로 이제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95점 이상이 다 넘는다. 모든 과목이. 그럼 서울 최상위권 대학교는 한국외대, 경희대, 중앙대까지 합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시 등급 그 8개 대학 있잖아요. 광명시 8개 대학교 진성고 제외한 나머지 그 학교에서도 95점 넘는, 내가 딱 95점인데 등급이 3등급 나온다. 그럼 이런 데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90점이다. 나는 95점은 안 되고 90점 정도 초반 낸다.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중경외시 라인은 좀 힘들고 건동 홍수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0점대까지 말씀드리고, 왜냐면은 80점대까지 나온다, 진성고에서 80점대가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뭐 정시로 트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원점수 지원 가는 대학은 90점대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생기부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번에 올해 이제 입시가 끝나고 전국진학지도협의회에서 발표한 종합전형 평가 후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숫자, 성적을 더 세밀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원점수, 표준 편차, 유사 과목, 성적 주의, 수강 대수. 자, 그래서 그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항목을 조금 더 세밀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전체 지원자를 숫자로 줄을 세운 다음에 과목 선택, 어떤 과목 선택했는지, 그 다음에 세특으로 세부 조정을 했다. 그래서 세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급 과목을 좀 들었다면 눈길이 좀 가더라. 그리고 이제 세특은 상향 평준화가 좀 되었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뭐 수행평가 위주로 많이 기록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 뭐 명문고나 관문고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봐도 명문고에서 그런 걸 시켰어?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되게 좀 질 좋은 생기부를 많이 선생님께서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제가 처음에 입시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던 2015학년도 때는 뭐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냥 뭐 전교 회장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막 상 많이 받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갔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게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세특과 그리고 이제 책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세특에다 책을 넣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특에다가 어떤 책을 통해서 내가 이번 보고서나 뭐 발표를 참고했다 이렇게 쓰면 굉장히 좋은 세특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창체 활동과, 그러니까 이건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과 자율 활동이 이런 창체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체 활동에 있는 내용과 교과 활동 안에 있는 그 세특에서의 그 내용이 만약에 상호 연계가 되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생기부를 잘 챙기고 싶다면 딸기, 바나나, 사과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다. 딸기만 중점적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창체 활동에서 딸기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역사 이런 걸 만약 한다면 창체에서는 교과 활동 세특에서는 딸기의 부작용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딸기의 효능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은 그런 게 더 좋은 생기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활동을 많이 했던 학생들을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은 의미 있게 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이제 대학교마다 경희대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봤다. 학생의 과목별 역량을 보다 세밀하게 살폈다. 세특에 독서 활동 기록이 있으면 아주 좋더라. 그 다음에 자율형 교육과정 운영 사례도 보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되는 세특에서 독서와 관련된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거. 그래서 독서 활동이 딱 사라졌을 때 그러면은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그럼 독서는 이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독서를 하고 세특에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수행과 관련된 내용 언급해야 심화 학습 역량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수행이라는 것은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무조건
집중적으로 파면 됩니다. 학기당 하나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 학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이 만약에 주제를 찾기가 어려우면 학교를 선택하고 희망학과를 선택하고 뭐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그다음에 생명공학 이렇게 주제를 뽑아서 책까지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이엠 의대생 학생들은 제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만약 내가 선생님 저는 너무 주제를 찾기가 너무 힘들고요, 관련 도서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면은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은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시 라인, 수시 전형에 대한 그 지원 전략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정시 전형 입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는 사실 뭐 생기부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교과의 내신 등급을 보는 게 아니라서 그냥 정시는 수능만 잘 보면 된다. 고려대 연세대 라인을 가기 위해서는 국어랑 수학에서 탐구해서 한 몇 점 정도를 맞아야 되느냐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고려대 연세대 라인을 가려면 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국어, 수학, 표준점수 133점, 수학 미적을 선택했을 때 133점, 그 다음에 탐구는 두 개 평균 67점. 하지만 표준점수가 뭐야? 라고, 그러니까 표준점수에 대해서 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쉽게 언점수 이렇게 맞으면 된다는 겁니다. 국어 화작이었을 때 88점, 그러니까 12점 감점하고, 그 다음에 수학 미적 선택했을 때 81점, 그러니까 19점 감점하고, 탐구는 두 개 평균했을 때 하나 정도만 틀려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고려대 연세대학교 라인 나옵니다.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나오는 데가 갈 수 있는 학과입니다. 고려대학교는 거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지원 가능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지원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성한 라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한 라인은 자, 국어 화작은 85점, 수학 미적은 80점, 그 다음에 탐구는 47점. 아까랑 뭐가 다르냐? 아까랑 뭐가 다르죠? 자, 국어가 아까 여기서는 88점이었잖아요. 근데 한 문제 차이로 서성한으로 갈리는 겁니다. 네, 한 문제 88점이었는데 연세대 고려대 라인은 88점이었는데 하나 틀려서 85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수학 미적은 1점 차이, 그 다음에 탐구는 같다는 조건 하에서. 그래서 서성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재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맞으려고.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도 그 두 개 더 맞으려고 의대를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균관대, 뭐 서강대, 그 다음에 한양대는 네, 이렇게 다 진한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경외시 라인입니다. 중경외시 라인은 모든 과목이 다 1등급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2등급이 나와도 하지만 100분위가 94점, 94점, 90점 이렇게 나와야 되고, 원점수 85, 요거는 좀 비슷하고 수학도 비슷한데 탐구가 좀 많이 깎였죠. 그래서 탐구가 아까는 47점이었는데 탐구가 이제 40점으로 좀 깎여서 한 3개 정도 틀렸을 때, 이랬을 때 이제 중경외시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희대학교 진한 녹색,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그리고 중앙대학교 거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동 홍숙 라인까지는 자, 국어는 84, 수학 미적 76 정도, 탐구는 43점 이렇게 된다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탐구는 아까보다 좀 높지만 그만큼 미적을 조금 더 뺐어요. 그래서
미적은 24점 감점하고 화작은 17점 감점하고 탐구는 7점. 그래서 탐구는 이제 평균적으로 킬러 문제 2개 정도 틀리고, 그다음에 수학 미적은 킬러 문제는 이제 다 못 맞추니까 이제 이 정도면 4점짜리 다 틀린다고 보고, 그리고 뭐 2점짜리 몇 개 좀 틀리고, 그다음에 화작 이 정도 된다. 한 5개, 6개, 한 7개 정도 틀리면은 건동운수 라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국대학교 거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진한 녹색, 그리고 동국대학교, 그다음에 숙명여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홍익대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국숭세단 라인까지는 자 이제는 화작은 81점, 미적 74점, 탐구 40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탐구는 3등급, 등급이 2등급이 아니고 수학도 이제 3등급대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면 국민대학교 거의 대부분의 학과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세종대학교도 성필대학교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라인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고등학교별 입시 전략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다니는 학교 학생이다, 진성고가 아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요 전형 중심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내신 등급을 잘 맞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의대반 학생들, 너 어디 가고 싶어? 의대요. 약학대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1등을 해라, 2등을 해라. 표정이 많이 안 좋아져. 그 어제도 한 명 광복고 학생을 면담했는데 약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럼 전교 2등 해야 돼. 그건 몰랐어요. 하지만 나는 진성고야,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야. 하지만 이러면 등급보다 원점수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그 상담은 생기부 관리를 가장 먼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처리되면 7, 8월, 9월 초까지는 수시 컨설팅,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12월 달에는 1월 달까지 정식 컨설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여기까지입니다.